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건강 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 상식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려면 맞춤 양복처럼 내 치아와 잇몸 상태에 꼭 맞춘 임플란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맞춤 임플란트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송영국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보고 여러분 건강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 샵 8181로 문자로 궁금증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할게요. 치과 치료 망설이는 이유, 이것 때문인가요? 병원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치과 공포증. 일하느라 24시간이 모자라 치료 기간. 아파도 참을 수밖에, 팍팍한 주머니 사정. 미루면 전신 건강 위협할 수 있는 치과 치료.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예전에는 치아를 잃었을 때 틀니를 떠올리곤 했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워낙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네. 아무래도 치아를 상실한 분들은 고령인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네, 고령이면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네. 앓고 계시는데 임플란트 괜찮나요? 네. 일단 요즘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네. 전신 질환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임플란트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당뇨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가 이미 빠져 있는 자리에는 무치약이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하면 좋고, 절개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절개하게 되면 수술은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양쪽 위턱에 어금니가 없으셔서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는데 몇 년 동안 잘 쓰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틀니를 넣고 빼고 할 때 시큰시큰 거리는 거예요. 이 네. 주변 치아들이. 그래서 이분의 경험상 야, 이거 이대로 있다 보면 이를 또 빼겠구나. 그래서 이분께서 사시는 댁 근처에 여러 곳의 치과를 다니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 오른쪽은 지금 뼈가 있으시고 왼쪽은 폭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근데 왼쪽은 임플란트가 힘드니까 네. 앞에 니 뒤에 니 깎아서 브릿지하자. 근데 이분께서는 네. 브릿지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이분을 봤을 때 고혈압이 있으신 것 때문에도 또 많이 걱정을 하셔서 네. 수면 임플란트 주무시는 동안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긴장하지 않아서 해결돼요.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셨고, 이분의 폭이 좁기는 했지만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수 핀을 위치시킬 두께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핀을 위치시키고 CT를 찍어보니 뼈의 방향이 여기는 약간 요 방향으로 1도 트는 게 낫겠다. 0.1mm 정도 옮기는 게 좋겠다. 여기는 너무 좋네.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임플란트를 당일날 상처 없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꿰맨 자국 없죠. 네. 그래서 무절개로 이렇게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사실 두 가지 만족을 하셨던 거죠. 왜? 이 첫 번째 사진에 왼쪽 부분에 뼈가 안 좋은 데를 수술을 못 한다는 곳도 있었고,
할 수는 있었지만 틀니를 2달 동안은 못 끼운다.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는 1년 2개월 걸린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무절개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일날부터 바로 잇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틀니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또 4개월 만에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잘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분께서 사실은 정기검진을 먼 거리에서 6개월마다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네. 아, 그때 정말 4개월 만에 끝난 것도 그렇지만 오. 당일날부터 그냥 틀니를 바로 쓰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그거를 3년째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과 제가 아주 이분을 검사하면서 흐뭇했던 그런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치아가 다 상실돼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불편한 기간을 어떻게 건디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틀니는 직접적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네. 잇몸뼈의 폭이 줄고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틀니도 너무 불편해 하고 치과에 방문했을 때는 네. 폭이 좁고 예. 길이가 짧아져서 임플란트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판정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혹시 부분 틀니나 틀니를 장착하고 계신다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뭐든지 잘 드시고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셨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병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근처에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마음으로 진료해주는 그런 치과 의사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하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위턱의 부분 틀니가 한쪽으로 자꾸 들썩들썩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65세 이상 보험 혜택 2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해보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 15년 이상 틀니를 장착하시다 보니까 가는 치과마다 뼈가 너무 얇아서 수술이 곤란합니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최소 8개월 정도 뼈만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8개월째 심고 완성까지는 1년 2개월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나 2-3달 동안 이거 식사를 잘 못하면 당뇨, 혈압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 그렇죠. 그러면 빨리 틀니도 껴야겠고 완성 기간도 1년 이상 걸리면 너무 힘들지 않나 해서 찾아오셨는데 네. 다행히도 이런 핀을 위치시킬 수 있는 두께가 충분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분의 경우 이 위턱의 경우 2개를 심고 아래쪽 사진 보시면 지금 상처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아래턱에 부분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제가 이분한테는 사실은 설득을 했습니다. 네. 어떤 설득? 예. 이분은 한사코 위에 2개만 하자 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 틀니가 사실은 혀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사실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 밑에도 주무시는 동안 하면 되니까 고생 똑같은데 빨리 하시죠. 그래서 이 좁은 뼈에도 6개의 핀이 위치됐고 네. 아래 사진 보시면 지금 상처가 거의 없으시죠. 오, 네네. 그래서 이분은 2가지 만족을 또 하신 거죠. 하나는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도 바로 끼셨고, 두 번째는 10주 만에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다 완성되면서 네? 이제 더 이상 틀니를 안 쓰신 거죠. 와. 그리고 위턱의 경우에도 4개월 만에 부분 틀니를 해드렸고,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저희 치과에서 보람을 느낀 거는 6개월마다 검진을 하시는데 네. 3번째 오셨을 때 1년 반이 되셨을 때 네. 얼마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냐면 나
아래턱이 틀니가 아니다 보니까 뭐든지 다 잘 먹어서 이제는 당뇨를 약을 안 드시고 식이 조절로 해결한다. 혈압약도 반으로 줄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을 통해서 느꼈던 게 네. 정말 100세 시대에 남은 25년 이상의 인생 동안 이 틀니를 안 하심으로 인해서 뭐든지 다 드시는 게 정말 행복한 노후를 위한 그렇죠. 걸음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을 통해서 알게 해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치아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 씹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빨리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너무 네. 망설이게 되죠. 아플까 봐, 네,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맞습니다. 망설이는 분들 네, 많으시죠?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임재현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또 야 이거 그냥 치과 치료할 때도 무지 아픈데 맞아요. 임플란트 하면 나 정말 이거 몸살 어떡해. 나고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네. 간접 경험 때문에 예, 예.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네. 해결 방법이 있죠. 오, 그래요? 뭘까요? 어떤 걸까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얼핏 들었는데 예. 자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한 번에 다 치료하면 네. 횟수가 줄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그러면 있어요? 사람이 매를 먼저 맞으면 끝나고 나면 편안하시죠. 네. 바로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임플란트 처음 했던 약 3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 보고 임플란트 하시죠. 그러면 다 에이 내가 얼마 산다고. 근데 요즘은 제가 주로 치료해드리는 분들을 뵈면 네. 거의 60세는 젊은 편이고 오. 7, 80대가 주종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그런 이유가 할 수 있다면 불편한 틀니 던지고 정말 편하게 살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겠는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 자세히 보시면 뿌리 쪽에 까맣까맣한 게 전체적인 염증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18개의 치아를 잘 보존하셨지만 네. 몇 개월 전에 치과에서 16개는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해서 컨디션 안 좋으시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뺐으면 좋겠다. 이런 진단을 받고 망설였던 이유가 80대 넘으시고 예.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한 번에 1개나 2개 치아밖에 안 빼주고 또 간격도 3, 4일, 일주일 두다 보니까 야, 나 이거 2달 이상 계속 이만 빼고 고생하겠네. 그래서 진통제만 드시고 계셨는데 네. 이분의 그 둘째 아드님이 6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께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셔서 혹시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나서 죄송하지만 18개 중에 16개는 빼야 되고 남아있는 2개도 신경치료를 해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혈압 문제가 있으시니까 주무시는 동안 수술을 하면 가볍게 혈압 문제는 해결되고 치아를 하나 뽑나 여러 개 뽑나 마취가 풀리는 시간대에 아프지만 않으면 통증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시죠. 오. 그래서 16개 치아를 빼고 13개를 심자. 와. 그랬더니 아드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 아버님은 사색이 되셔서 그쵸. 나 못해. 그럼요. 근데 다행히 아드님의 효심하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요 사진 지금 보시게 되면 예. 16개의 치아가 빠지고 13개가 심겨졌죠. 네. 여기 지금 가운데 2개 치아 보면 하얀색 선이 보이죠. 네. 시청자분들 아마 신경치료 받아보셨을 텐데 이 신경치료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몇 번 걸쳐서 하죠. 네. 근데 잘 주무셔 주셨기 때문에 신경치료도 당일날 끝냈더니 와. 할아버님이 일어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 나 치료 다 하기는 한겨? 그래서 아버님 다 끝났습니다. 와. 그랬더니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네. 근데 사실 이분을 통해서 제가 놀라움을 겪는 거는 최근 한 달 전에 8번째 4년이 돼서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너무나 윤기가 흐르시고 젊어 보이셔서 네. 제가 농담조로 아버님 요새 친구분들하고 같이 계실 때 반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한 10년 이상 젊어 보이니까 왜 형들한테 저렇게 반말하고 막대하지?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야. 근데 이 아버님이 또 저희 직원들한테 꼭 해주시는 말씀이 네. 정기 점검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마음적으로 편하게 해주니까 예. 나 정말 6개월이 아니라 네. 4달에 한 번씩 오고 싶다. 와.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이 치과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저 하늘나라 갔을 거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진통제도 매일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잘 못 드시고 약 드시고 하니까 근데 치아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나 정말 뭐든지 다 먹으면서 이렇게 젊어진다. 그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네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89세 환자분의 사연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네. 뭐 70대, 80대도 젊으신 굉장히 거죠. 젊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5년, 10년이라도 편하게 사셔야 되니까 좀 불편하시다면 임플란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튼튼하게 오래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니까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샵 8181로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원장님 아무래도 네. 오늘 주제대로 임플란트 튼튼하고 네. 오래 사용하려면 네. 잘 심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네. 건축물도 음. 기초 공사가 잘 돼야 잘 되겠죠. 그럼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설명드리면 요즘은 다행히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뿌리를 나한테 뭘 심느냐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이 갖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게 건축물을 질 때도 경험이 많은 분이 설계하고 짓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재료만 좋은 걸 쓰면 좋을까요? 당연히 경험 많은 사람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국산만 하더라도 요새 50종이 넘어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어떤 종류를 쓰느냐보다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원장님한테 그냥 다 맡겨주시고 어디에 사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임플란트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지금 중요성 있게 보는 뿌리 부위, 턱뼈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가운데 지대주, 연결자가 중요하고 위에 CU는 보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은 원장님한테 맡겨주시면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AS 잘 하기 싫어서라도 좋은 거 써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제품 써달라 보다는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해도 네. 충분히 이 치과의사의 어떤 인성상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잇몸 높이가 개인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둥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잇몸에 잘 맞춰줬을 때 잇몸에서 피가 안 나고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고요. 네. 이 위에 씌우는 이 보철물의 상태가 임플란트 하신 분들 제일 불만이 두 가지 있거든요. 주변 치아랑 자꾸 음식물 껴서 나 그쪽으로 잘 안 먹어. 네. 또 하나는 잘 안 씹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는 원장님과 상의가 좀 되시는 게 오히려 임플란트 수명에 관계가 있다. 정리해 드리면 네. 임플란트 뿌리 부분은 그냥 병원 치과를 결정하셨다면 그 원장님한테 일임하셔도
충분하게 아마 좋은 재료들 정말 그동안의 숙련된 경험으로 좋은 자리도 심을 거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을 거고 이런 지대주와 치아를 씌우고 나서도 자연 치아보다 더 잘 씹히게 해줄 수 있는 정성껏 마음으로 진료하는 그런 치과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그 내 잇몸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잇몸뼈 자체 그 건강한 여부도 되게 중요한데 네네. 잇몸뼈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네. 임플란트 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 듣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네. 제가 사실 하루에 몇 번씩 네. 전화 받는 것 중에 그 내용이 네. 잇몸뼈가 없다고 했는데 오. 정말 가능할 수 가능한가요? 있어요? 네. 예, 가능합니다. 오. 영상을 통해서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이 폭 자체가 좁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폭을 넓혀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뺨 쪽과 혀 쪽으로 양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뼈를. 근데 이때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쪽은 벌어져도 밑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성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화면상의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쫙 하다 보면 2등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위에 쪽만 벌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황이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고 지금 상태에서 잘 빈 공간만 뼈 이식을 해주면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잇몸뼈 폭이 좁으면서도 네.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벌려주기에 문제점은 밑에까지 2등분이 될 것 같으면 네. 의도적으로 뺨 쪽으로 1mm 정도 이동시켜서 이치시키면 네. 혀 안쪽의 뼈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죠. 네. 이 상태에서 보이는 부분만 뼈 이식을 하면 임플란트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관이 문제가 되거든요. 머리에서부터 4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관 손상 없이 미리수가 결정이 되다 보면 네. 최소 7mm가 필요한데 간혹 5mm, 4mm밖에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네. 그 경우에는 그냥 손상 없는 데까지 심고 지금처럼 노출된 부위를 다 감싸주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저거 되게 쉬운데 왜 많은 데서 못한다고 하지? 예.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를 심고 네. 뼈를 넣어주면 잇몸이 팍 감싸줘야 되다 보니까 네. 많이 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잇몸을 덮을 수 있는 이 기술력,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라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는 게 이 100세 시대의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뼈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근에 정말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치과 의사를 만난다면 뼈가 없는 자리도 이 3가지 영상을 혼합해서라도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다는 거. 이 주말에 희망을 가지시고 월요일에 네. 다시 근처에 그래도 경험 있고 좀 오랜 능력 이런 게 발휘됐다고 판단되는 치과 의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뼈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네.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치과 치료가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네요. 요즘 항시 문제가 되는 게 네. 정말 안타까운 게 100세 시대는 됐는데 그렇죠. 30, 40대 이분처럼 50대
배에 꼭 이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은 더더군다나 3년 전이면 52세 정도인데 그렇죠. 그때 암 수술을 하시고 문제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치과 치료 기간을 수술 후 1년이 지나서였고 그렇죠. 화면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55세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 음. 밑에 사진 보시면 잇몸 뼈가 상당히 얇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1년이 지나서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근처 치과를 방문하셨는데 네. 문제는 모든 치과에서 폭이 좁고 길이도 짧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틀니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분은 사실 부분 틀니를 맞추셨는데 네. 방송 보시면서 이 틀니 장착하신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폭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편하게 쓰시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폭이 좁으면 아무리 적응을 하셨어도 컨디션이 좀만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상처나고 불편해 하십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틀니는 밖에 외출하실 때 혹시 이 볼이 꺼져 보일까 봐 장식용으로 장착하시는 거지 댁에서는 아예 빼고 진지를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2년 동안 그런 불편한 생활 속에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폭은 최소 우리가 4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 심는 게 좋은데 네. 그러다가 보면 양쪽의 뼈가 1.5mm씩 네. 합계 7mm 이상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불행히 2.5mm밖에 폭이 아이고야. 없으셔서 예. 앞서서 보여드린 동영상에 의한 첫 번째 방법과 또 문제는 어금니 쪽의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6mm밖에 안 돼서 7mm를 심을 때 1mm가 부족한 부족하죠. 것 때문에 예. 세 번째 동영상과 혼합해서 심어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녹색 선까지가 파란 선 위로 노출된 부분을 커버한 건데 네. 이런 상태에서 잘 완성이 되셨고 이분은 또 제가 항시 뵈면 기분이 좋은 거는 네. 이분께서 꼭 6개월마다 검진 오셨을 때 5년째 오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내가 부분 틀니 끼고 식사가 불편했다면 네. 암으로부터 아마 이길 수가 없었을 수도 있다. 아. 근데 원장님 보세요. 나 지금 사실 다이어트 할 정도로 살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밑에 틀니가 아니고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예. 뭐든지 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되고 네. 영양분 섭취하시는데 충분했기 때문에 암으로부터 이긴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원장님 병원에 올 때마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마음으로 진료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포근하고 좋다고 마치 3시간 거리가 그냥 소풍 오는 느낌이고 우와.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진료받고 가요. 근데 사실 사람이 똑같이 대해도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묵묵한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인생이라는 거는 원장 입장에서도 좋은 말씀, 이왕이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렇죠. 진심으로 대하는 네네. 그런 거를 항시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만 들어도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 치아처럼 편안하게 오래 사용하도록 돕는 맞춤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남겨주고 계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는 60대 어머님이십니다. 위아래 어금니가 3개씩 모두 6개가 없는데 무서워서 임플란트를 못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자, 70대 아버님, 틀니를 착용 중인데 얼마 전부터 잇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고요. 80대 아버님,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임플란트 치료 미루고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원장님 하나만 상담 답변해 주시죠.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주시죠. 일단 어머님 사연 해볼까요? 68세 어머님. 아, 네네네. 어금니가 3개씩 없대요.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요 화면 한 번만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이 저희 구조적으로 위턱의 경우에는 이렇게 광대뼈 안쪽에 빨간 선으로 보이는 빈 공간이 있으십니다. 오. 예,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갖다가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 상악동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래턱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그렇죠. 4번째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네. 요 3개의 자리가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뼈까지의 위치, 그 빈 공간의 위치가 얼마나 있느냐, 네. 밑에 또 신경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냐. 그래서 다행히 이 2가지가 다 괜찮다면 네. 3개 빠졌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2개만 심어서 오. 가운데 하나를 가짜이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 만약에 이 2가지 조건이 안 좋다면 반드시 3개씩 6개를 심어야 되는 개수상의 요령은 그렇게 되고요. 제일 관건이 되시는 무서워요잖아요. 이 무서움에 있어서는 사실 진료진에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되거든요. 네. 뭐냐? 무서운 상태에서 사실 치과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어느 정도 친절하게 해주면 네. 이 병원 좀 그래도 친절한데 하면서 살짝 사그라드시고 네. 저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소통이 되게 되면 두려움이 사실 많이 감소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치료할 때 네. 저희가 일반 주사기를 콱 찌르게 되면 오. 악 하고 아프시죠? 네. 이런 것도 바르는 연고를 먼저 발라드리고 오. 그 치료할 부위를 무통마취를 이용해서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마취부터 일단 긴장을 안 하시면 이분은 사실 웬만한 거는 다 치료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3번째로는 처음이시고 임플란트 긴장하시면 몸살 걸리니까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무서움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한테 답 드릴 수 있는 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셨을 때 사진상으로 상악동의 위치,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4개만 심어도 될지 네. 6개를 다 심어야 될지 상의하시고 무서우신 거는 주무시는 동안 수술을 받으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머님께서 혹시 질환이 있거나 하면 그거 드시는 약을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그거에 맞춰서 아마 경험 있는 치과를 만나시면 충분히 안내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100세 시대 30년 이상 편함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의 사연. 어머니께서 오랜 틀니 사용으로 인해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틀니를 끼면 통증이 심해져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상황인데 임플란트 치료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네. 예. 좀 전에 잠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진료라는 거는 사실은 내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죠. 정말 마음적으로 어떤 치과 의사가 나를 배려해 줄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70대 이상 되신 분 아마 제 큰 누님이든 뭐 그 정도로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적으로 지금 틀니가 아프시다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잇몸뼈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존재하실 때는
틀니를 장착하시고 잘 쓰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는 폭도 줄고 길이도 짧아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서 임플란트와 연결된 틀니 또는 아예 100세 시대니까 30년 이상 편하게 쓰기 위해서 아예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완전히 벗어나느냐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보통은 완전 틀니를 편안하게 할 때 요 송곳니 세 번째 자리에다가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딱단추 형태로 딸깍하고 결합되는 틀니가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네. 요 방법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은 이 앞니 쪽은 아래턱의 경우에 신경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네.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아예 6개나 8개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틀니가 아니라 부분 틀니로 바꿔지니까 너무도 편안해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경제적인 또 잇몸뼈의 어떤 형태가 허락한다면 6개에서 10개 사이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 아예 틀니로부터 벗어난다면 더 여러 가지 생활이 편안하시겠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보셨다면 첫 번째 동영상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서 네. 폭이 좁으면 좁은 대로 넓혀주면 되고 짧으면 짧은 대로 늘려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술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근처에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위아래가 만약에 똑같이 불편하실 때 가끔 위아래를 나눠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주무시는 동안 위아래도 한 번에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그리고 샵 8181로 원장님과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년생이니까 네? 52년생이라고. 아, 52년생이세요. 어떻게 불편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원장님하고 좀 통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원장님은 안녕하세요. 통화 가능합니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여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여보세요. 제가요. 네네. 왼쪽 어금니 쪽에 예. 저 위에 예, 위에 예. 저 세 개가 또라니 예. 저 옛날에 이렇게 세웠던 이가 다 끊어졌어요. 아, 네네네. 그 세 개가 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거 지금 뿌리만 있는데 네. 그 저기 뭐야 그거를 네. 2개만 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다른데 임플란트요. 임플란트 경험은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임플란트 한 2개, 3개, 4개 정도 했어요. 아, 네네네. 그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 아, 예. 어머님 근데 일단 이번에는 세 개가 끊어져가지고 네네. 쪼라보니까 네. 똑같이 3개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게 쓰였던 것이.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 건 놔두고 양쪽 거 아, 예, 말씀드린 거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또. 아, 이렇게 제가 그 방송상이라 비용은 말씀 못 드리고요. 예, 그 방법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어머니 말씀하실 건 다 하신 거죠? 예. 예. 아니 그런데 또 이제 밑에가 이제 네. 왼쪽 밑에가 그 세웠던 것이 지금 흘렁흘렁 또 하나 해요. 아, 네네네. 그거는 이거 이제 하면서 이 밑에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위에 것은 우선 3개가 짱따라 놓은 걸로 그것이 궁금해서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님 아까 제가 화면상으로 요 빨간 선이 뭐냐면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요 뼈에서 이 빨간 선까지가 몇 밀리미터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께서 선천적으로 갖고 계시는 이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이 두 개를 하시고 가운데에 가짜이들 처리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상악동 거리가 밑으로 많이 쳐져 있어서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할 수는 있지만 100세 시대에 수명이 좀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사실 하시고 최소 20년, 30년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걸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3개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통은 치아를 빼고 나서 몇 달 뒤에 암은 상태에서 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할 병원을 빨리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치과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가 잘 되셔서 혹시라도 이걸 빼는 날 임플란트 뿌리도 심고 뼈 이식도 동시에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고생이 병원에 오시는 횟수도 줄일 수 있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수술 횟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상악동의 거리가 어딨냐에 따라서 100%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은 하지만 수명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반드시 3개는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사진 정보가 좀 필요하기는 하세요. 그리고 빼기 전에 치과 선택을 해서 빼면서 꼭 같이 심을 수 있는 치과를 만나면 이미 경험 있으시다고 하니까 비교하시면은 아마 이게 정말 편하구나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고 일단은 예전에 경험이 있으셔서도 더 긴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무시면서 수면으로 하실 수 있는 정리해 드릴게요. 네. 2개만 할 수는 있는데 뼈 조건에 따라서 수명 차이가 좀 많이 나면 3개를 하시자고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주무시는 동안 뺨과 동시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시면 좋겠고 아래쪽에 그 하나 아픈 것도 정도에 따라서 잇몸 치료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겠지만 빼야 된다고 하면 당일날 그냥 주무시면서 동시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치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법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50대 남성분이신데요. 왼쪽 어금니 하나를 발치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물지 않아 잇몸이 차오르지 않았다고 나사 식립을 못한다고 2개월을 더 기다리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이 위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뼈가 아래턱보다 같은 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 지금 문의 주신 분도 그렇고 아래 턱뼈는 비교적 단단한데 위에 턱뼈는 약간 물렁물렁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30년 가까이 수술하면서 7개월까지 이렇게 기다린 경우는 사실 한 1000명에 한두 분 계실까 싶은데요. 네. 원인적으로는 아마 이 우회턱이라고 보면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상악동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뼈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 네. 우리 왜 보통 코맹맹이 소리 내죠?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셔서 그래서 아마 선생님 경우에는 사실은 축농증이나 이 비염, 상악동염이 있는가 아마 확인을 하고 네. 그걸 개선시키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신다면 네. 아마 충분히 기다리셨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왕 지금 7개월 이상 기다리셨다면 네. 사실은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사진을 찍어봤을 때 뼈가 몇 미리, 1, 2mm밖에 없더라도 7개월이면 아마 단단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개하지 않고 아마 무절개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치과 영역과 겹칠 수 있는데 이비인후과 쪽 영역하고 아마 이게 겹쳐지는 상악동 쪽에
틀림없이 비염이나 네. 어떤 축농증 같은 그런 증상에 의해서 이게 뼈가 잘 차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게 마냥 기다린다고 2달 기다린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비인후과 쪽에 검사를 하셔도 좋고 경험 많은 치과를 방문하시면 아마 종합적으로 그거를 진단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절개해서라도 그 근본 이 상악동 문제를 해결해야만 치아가 아마 심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 정보가 없어서 네. 정확한 답을 못 드리고 A와 B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상악동 문제를 해결해야만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제 경험상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02-6677-0012번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샵 8181로도 궁금증 적어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치과 치료와 관련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다면 원장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원장님 아무래도 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픈 거를 참고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네, 맞습니다. 특히나 임플란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네네. 더욱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 아까 그 전화 상담하셨던 어머님도 그러시고 네. 제가 누차 강조한 게 치아를 빼기 전에 임플란트 치과를 하실 치과를 결정하셔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수술법을 썼냐에 따라서 치료 시기도 빨라질 수가 있고 네.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도 줄일 수가 있고 수술하는 횟수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영상을 통해서 예전의 수술법과 물론 지금도 계속 쓰는 방법입니다. 좀 더 앞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를 뽑았습니다. 네. 이 상악동 거상을 하기 위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를 이 빈 공간, 빨간 선 여기를 올려서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네. 이 뼈들이 또 굳을 때까지 6개월이 지난 치아 빼고 10개월이 지난 거예요. 네. 그때까지 이제 임플란트 뿌리를 10개월 돼서야 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예. 좋은 자리를 찾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일날 치아를 뺐습니다. 좋은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치아 뺀 당일날 톡톡톡톡 쳐서 미리 거상을 해 놓는 거고 이 상태에서 상악동 거상을 시행하고 좋은 자리라는 게 뭐냐면 고정을 얻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태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네. 이 상태는 당일날 빼고 상악동 거상하고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까지 당일날 했기 때문에 당일날 끝난 거죠. 그러면 10개월 동안 최소 8번 이상 나와야 되는 게 당일날 이렇게 끝나니까 네. 치과에 내원하는 것도 바쁘신 분들 입장에서는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식립을 했기 때문에 한 4, 5개월 뒤에 위에 머리 부분, 지대주와 머리 부분을 다 연결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의 10개월이 걸렸다면 빨라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상담드렸던 분한테도 치아 빼기 전에 마침 이분하고 지금 영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때 요 가운데 하나 정도를 뺄 수도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개다라고 가정하고 하나를 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이 빼기 전에 수술할 병원, 치과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치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결정하면
내원 횟수, 치료 시기 네. 모든 게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요? 더 하고 싶은데. 그러게요.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의해야 될 점, 꼼꼼하게 살펴봐야 네네. 될 점 짚어주시죠. 일단은 100세 시대에 네.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동안에 한 가지 하시면 좋은 게 네. 양치질, 칫솔질 하실 때 내가 3분 동안 정말 꼼꼼히 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대부분 1분 30초를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 3번, 4번 건성건성하는 칫솔질보다는 하루 한 번을 닦더라도 꼼꼼히 3분 가까이 조심해서 구석구석 닦는 게 치아 수명에는 훨씬 와. 길다는 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셔서 꽉 무는 거나 이갈이와 같은 이런 악습관이 없어지면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쓰실 수가 있고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근처에 평상시 다니던 치과를 6개월에 한 번은 방문하셔서 네네.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미리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한다면 아마도 임플란트까지 안 가고도 자연치아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3분 동안 꼼꼼히 닦기, 스트레스 잘 해소하기, 네. 6개월에 한 번 치과 가기, 세 가지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맞춤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소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